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근의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등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근을 구하는 단원이에요. 먼저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놓아서 2차, 1차 상수항 놓고 2차항이 아닌 그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능령이 있는 거. 얘 근의 개수는 근의 공식을 쓸 때 우리가 짝수가 아닐 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요 부분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 왜냐면 여기가 근호 속에 있는 수잖아. 그치? 그래서 근호 속에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수야. 그럼 앞에 뿔마가 있으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지. 근이 두 개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루트 부분이 없으면 여기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남냐면 요 놈만 남겠죠. 요 놈만. 요는 하나잖아. 하나. 2a분의 마이너스 b는 결국 한 개죠. 한 개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일 땐 그게 중복된 근이야 해서 중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근이 한 개고, 만약에 여기 루트 속에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거 우리 안 배우죠. 이거 내년에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이 없다. 그래서 중3 때까지 개념에서는 음수의 제곱근, 즉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당장 내년에 가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걸 허근이라고 하고 허수의 근이라고 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호 속에 있는 수,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지금 근의 개수를 결정하잖아.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 결정한다. 줄임말 determine 영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별식 D라고 해요. 판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판별식 D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짝수야, x의 개수가 짝수면 당연히 짝수 공식 써서 B'의 제곱 빼기 AC를 쓸 거예요. 우리가 짝수 공식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짝수 공식 쓸 때 우리 이거는 그냥 D라고 하지 않고요. 4분의 D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표 문제, 개념합의 문제. 일단 A, B, C를 먼저 구분해서 쓸 거고, 여기서 A가 1이고 B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2네요. 그리고 나서 공식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 D에다가 넣었어요. 넣었더니 17이라는 결과가 나왔네. 17은 0보다 크니까는 이거는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기는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4고요. C가 1이네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4AC를 했더니 0이네. 0이면 중근 한 개. 그치?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 C가 4일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25에서 32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음수니까는 없다 라고 합니다. 자, 필수 문제 1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별식 써봐야 돼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0보다 작아진다. 그치?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0 됐어요. 이거 B'의 제곱 빼기 AC 하면 되죠. 이건 중근이다. 얘는 허근이다. 그러니까 근이 없다.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돼서 당연히 0보다 커져. 두 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마이너스 2라 플러스로 바뀌어요.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 갖는다. 그치? 이거는 전개해봐야 됩니다. 는 4x 플러스 9 좌변으로 데리고 갈게요.
0이지.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해봤더니 이게 0보다 크네요. 그지? 여기까지는 근 2개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12씩을 곱해가지고 12씩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게 더 좋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b' 제곱 빼기 ac. 이거는 0보다 작네요. 그럼 1-1 한번 해볼까요? 다음 2차 방정식 중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입니다.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하니까 정답 아마 2번 나올 거예요. 2번은 b의 제곱 빼기 4ac 하면 이게 0보다 작아지니까, 그지? 나머지는 아마 클 거예요. 크거나 같거나. 아마 여기는 클 거고, 여기도 클 거고, 얘는 이게 나올 거고, 얘도 이게 나올 거야. 그치? 다음 필수 문제 2번이에요. 다음과 같을 때 범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은 d가 0보다 큰 거고, 중근은 같은 거, 얘는 0보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b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 8k이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k가 절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플러스 8k로 갈 건데 2분 9쪽으로 벌리고 있어. 그럼 8로 양변을 나누면 되니까 k가 8분의 9보다 이게 9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거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등호만 중근은 등호만 하는 거지. 근이 없다는 건 처음 거와 부호만 반대로, 등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2-1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얘는 k가 6보다 작다. k는 6이다. k는 6보다 크다 하면 될 것 같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서 b'의 제곱 빼기 ac를 하면 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일 땐 판별식 d가 0보다 크지. 그래서 전개하고 마이너스 k가 절로 가면 플러스 k로 갈 건데 2은 숫자 쪽으로 벌리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같다 하면 되고 얘는 부등호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2차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두 근이 각각 알파와 베타이고 2차 항의 개수가 a이면은 그 2차 방정식은 일단 2차 항의 개수가 a니까요. a를 앞에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 앞에 a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나머지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를 넣어도 이 식은 0 돼야 되고 베타를 넣어도 이 식이 0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방법으로 구하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근은 여기가 0 되게 하는 거 여기가 0 되게 하는 거야 라고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보이면 요런 꼴로 식을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가 3일 때는 x 빼기 3 되어야지 이게 근이 3이 된다는 거.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면은 그게 x 빼기 알파라는 식에서 나온 것이다. 요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중근일 때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우리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 근이 알파면 알파를 이렇게 넣고, 그지? 이창의 개수가 a니까 앞에다 a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필수 문제 3입니다. 두 근이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서 나온 거고 5는 여기서 나온 거고, 그치? 다음 방정식이가 능령해야 되고 이창의 개수 1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럼 이게 답인데 우리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요. 분배 법칙 해서 전개해서 쓸 거거든. 그럼 x제곱 그다음에 마 5에 뿌리리니까 마이너스 4x 두 개 곱한 거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잠깐 하고 올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이거 한번 써보자. 여기다 쓰세요. 자, 어떤 두 근이 알파 베타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수 있다 그랬죠. 이창의 개수 1이라고 할 때 이걸 전개해보자. 그럼 x제곱이다, 그치?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죠. 맨 뒤에는 마마 플러스 알파 베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따라서 두근이 나와 있으면 두근의 합은 요 자리. 두근의 합은 요 자리 x 앞에 있는 개수 자리인데 마이너스에서 들어가고요. 두근의 곱은 맨 뒤에 상수항 자리로 플러스에서 들어갑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면 이걸 금방 세울 수 있어. 봐봐요. 방금 했던 이 식은 두근의 합자리가 4인데 마이너스로 일로 오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인데 그대로 오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쓴다는 거는 이차항의 개수 1일 땐 바로 쓰면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차항의 개수가 1이면 요 두 놈의 합 마이너스 7이 부호 반대로 곱 플러스 12가 부호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거든. 근데 이차항 개수가 2니까 이거 앞에 2가 있는 거야. 즉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24는 0 돼야 됩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중근이라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앞에다 써줘야 돼요. 분배 법칙으로 전개할 거고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3-1 그리고 3-2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시작. 네, 정답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고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고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가 0입니다. 아래 거는 a가요 마이너스 2고요. b가요 마이너스 60이 되면 돼요. 자, 풀이 한번 할게요.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고 그러면은 두근의 합자리가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반대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다. 그치?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4가 이차항 개수라고. 즉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나오지. 는 0 꼭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두근이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이차항 개수 6이니까 6을 묶어 써주고 x제곱하고 두 개 더하면요 얘들아 6분의 5거든. 근데 이제 플러스 6분의 5잖아. 근데 이 자리는 부호 반대 자리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6분의 5 들어가고요. 두 개 곱한 6분의 1이 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이제 분배 법칙해서 곱해줘야 돼. 6x제곱 약분해서 마이너스 5x 약분해서 플러스 1 됩니다. 중근이라 했고 2차항이 3이니까 3하고 중근 완전제곱식의 제곱은 0이고 여기 가로를 전개시켜서 다시 쭉 분배법칙 전개 3x제곱 12, 1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두근이 마이너스 5와 6이니까 마이너스 5와 6이면 두 개 합이 얼마냐면 1인데 요 자리가 부호 반대 자리죠. 근데 이차항 개수 2거든. 그러니까 즉 이 식은 요렇게 된 거야. 두근의 합이 1이 부호 반대로 두근의 곱이 지금 두근의 곱이 30 마이너스 30이죠. 요렇게 된 거예요. 즉 이거 전개해서 나타내면 요렇게 되니까 A가 요 자리, B가 요 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2와 6,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다 한 사람은 118쪽 가서 멈추고 풀어보세요. 채점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활용 문제는 뭘 구하는지를 미지수로 잘 두고 식을 세우는 것부터 출발하겠지. 자, 일단은 어떤 자연수의 라고 나왔고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야 하는 게 x가 될 거예요. 그럼 x에다가 3배를 해서 4를 더해. 3배에서 4를 더하면 요거죠. 또 어떤 자연수 x에서 2를 뺀 x 빼기 2겠지. 수의 제곱.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 b 뭐하다? 같대요.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전개할 거야.
요 아이 전개하면요. 좌변은 그대로 있는데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x 빼기 2 그대로 쓸 거고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0 또는 7인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0은 안 돼. 7이기 때문에 7을 넣고 다시 검산해 볼 거예요. 요 식이 같다고 한 요 식에다가 넣어서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7 더하기 4 25죠. 7 빼기 2 5의 제곱 25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야. 자, 필수 문제 4 갈게요.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이게 중1 과정이야. 근데 대각선의 개수 공식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니까 저 공식으로 풀어냈던 게 바로 뭐다? 20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겨서 곱할게요. 곱해서 40이 될 거면은 얘들아 8호 4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죠. n이 만약에 8이 되면 여기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n이 8이거든. 근데 다각형을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팔각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자, 했다 치고 정답은 15가 됩니다. 처음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합이 이건데 합이 이게 되려면이니까 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 얼마다? 120이다. 넘겨서 n 플러스 1이 얼마다? 420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봐야 해. 인수분해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두 수를 곱해서 420이 되는 수를 찾으려면 소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6, 7, 42 이렇게 되면 10이 2 곱하기 5지. 6은 2 곱하기 3이지. 여기다 이렇게 곱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420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 찾아봐야 돼 스스로. 5, 2가 10 20하고 21 이렇게 되면 1 차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n이 20이 되면 20 곱하기 21이 됩니다. 그죠? 420이 그 n이 20이니까 어머 선생님이 420이라 했군요. 240인데요. 240 어머 세상에 240이니까 10은 5 곱하기 2고 12는 4 곱하기 3이다. 그지? 얘네 둘 15와 16이죠. 1 차이 나죠. 그래서 n이 15가 되면 답이 나온다. 그죠? 다음 필수문제 5번 연속하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러면 특히 두 홀수래요. 그럼 만약에 이런 수를 말하는데 그치? 그러면 하나를 만약에 x라고 하면 그거보다 얘는 2가 크지. 그걸 곱한 게 195래요. 그럼 이것도 두 수의 곱이 195가 되는 수를 찾으면 돼. 2 차이 나는 거. 그래서 195를 소인수분해 5로 해보면 5일은 5그 45인가? 아이고 5, 35 5구 45 3일은 3 3, 3은 9죠. 그죠? 그럼 15 곱하기 13이 되면 되니까 n이 13이 되어야 x가 13이 되어야 여기가 15가 되겠지? 그러면 13과 x가 13이면은 x 플러스 2는 15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5-1 한번 해보세요. 자, 풀었다고 하고 정답을 알려주면 정답은 8이 되네요. 자, 식을 써볼게요. 차가 5가 되니까 작은 수를 구하라 해서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그거보다 5가 크겠지. 곱이 104래요. 자, 104를 소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52, 26,
13으로 하면 2가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13 곱하기 2 3개니까 8. 이걸 하면은 104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x가 8이 되면 여기가 8 넣으면 13이 나오지, 그지? 따라서 x는 8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사탕에 대한 거네요.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거래. 그러면은 학생 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고요. 학생 수가 x면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학생 수보다 4가 적네요. 그럼 이게 학생 수고 이게 사탕의 수니까 그거를 곱하면 총 사탕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16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5, 35, 5, 35 이렇게 나와서 15 곱하기 1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15면 여기에 15 넣으면 11이 나오죠. 그래서 15명이 답이 됩니다. 요거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답은 10명입니다. 자, 식은 똑같아요. 자, 130 학생 수가 x고 쿠키는 학생 수보다 3 많고 이게 130이니까 당연히 10 곱하기 13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x가 10이 되면 답이 됩니다. 자, 7번 같은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쉬워요. 너희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여기를 읽다가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식을 보면 되고 이건 높이에 대한 식이구나. 그러면은 그게 t가 뭐지? t는 초구나. 이것만 알면 돼 그냥. 됐나요? 자, 그럼 뭘 구하라 했냐면 물의 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 높이가 이 식이라 했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30이 되는 게 몇 초인지, 그러니까 초가 아까 뭐였어? t였지. 그러니까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로 모든 항을 나눠 봅시다. 마이너스 6이니까 데꼬면 플러스 6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답은 몇 초 또는 몇 초? 2초 또는 3초지. 근데 2초 또는 3초죠. 그럼 처음으로 30m라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똑같은 30m라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30m라 해도 이때는 2초고 이때는 3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처음으로니까 처음 올라갈 때니까 더 빠른 시간이 답이 될 거야. 2초가 답일 거고 마지막 2번은 이제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높이가 뭐가 된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저게 0 된다. t가 빠졌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 t로 묶을게요. 그러면 0초 또는 5초인데 0초라는 건 초가 시간이 안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5초입니다. 7-1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3초이고요. 처음으로 68이니까 이게 68이다 해서 놓으면 되겠지. 그치? 35x 플러스 8은 68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60이 될 텐데 마이너스 5로 또 나눠줘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될 거고 그럼 x 빼기 4, x 빼기 3이 될 겁니다. 3초 또는 4초인데 처음으로니까 더 빠른 거를 써주면 돼. 다음 넓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 원래 있었대. 이게 원래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에요. 여기를 x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 가로는 잘렸지만 2 늘렸어. 가로는 2를 늘렸고 세로는 4를 줄였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된 직사각형의 가로는 x 플러스 2고 세로는 x 빼기 4겠지. 그 넓이가 70이래요. 그래서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70이다. 이거 풀면 되고요. 마팔에 마 72가 오면은 마이너스 80이 되는 것 같네. 즉 x 빼기 10, x 플러스 8 하면은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서 답은 음수는 길이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0cm가 답입니다. 마지막 8-1 풀어보세요. 자, 답은 3m입니다.
일단은 지금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니까 이 노란색 넓이가 204래요. 그럼 노란색 넓이는 지금 폭이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폭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폭을 x라고 둘게요. 여기도 x겠지 그럼. 그러면 가로 같은 경우는 가로는 20에서 x를 뺀 게 바로 여기 나머지 부분일 거고, 그치? 세로는 15에서 x를 뺀 게 여기 나머지 부분이 될 거야. 즉 20 빼기 x, 15 빼기 x가 노란색 넓이인데 그게 바로 얼마다? 204다. 이거 풀 거고요. 자, 일단 x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15에 20이니까 35고, 이것도 곱하면 300인데 데리고 와서 빼면은 얼마일까요? 96인가 봐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96이라는 애가 6 곱하기 16이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6은 2 곱하기 3이고 16은 2가 4개 있어요. 얘네가 차이가 35가 되도록 묶어줘야겠네. 그럼 일단은 8, 12, 20밖에 되지 않네요. 여기까지 곱하면 30이거든. 32랑 3을 곱하면 마마를 해주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x 빼기 32, 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3 또는 30인데 32는 더 크잖아. 그래서 답은 3m가 됩니다. 다한 사람 이제 121쪽을 풀고 채점 오답 공부하면 끝나겠네요.